공화당 중진 인사들의 지지 의사 선회로 포괄 이민개혁 법안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17번째 열린 어린이 민속 큰잔치에서 어린이들은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며 즐거운 날을 보냈습니다. 한국뇌과학연구원의 힐링 다큐 체인지 시사회가 뉴저지 웨인에서 열렸습니다. 노동법 위반으로 적발된 한인 업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디케어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의 메디케어 내역서를 확인할 것이 요청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포괄 이민개혁 법안의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공화 중진 인사들이 지지로 선회하면서 예순표를 거의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 심의에 들어가게 되는 이민개혁 법안에 대해 공화당 중진인 켈리 에이오트 의원이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제도인 필리버스터를 피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에이오트 의원은 어제 CBS 방송의 Face the Nation에 출연해 이민개혁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것은 훌륭한 초당적 해법이고 불법 이민을 막도록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찬성표를 던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미트 럼니 공화당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강력하게 거론됐던 인물로 그의 지지 의사는 이민개혁 8인위원회 의원을 제외하고 공화당 의원으로는 처음입니다. 이로써 8인위원회 소속인 존 맥케인, 마르코 루비오, 린지 그레이엄, 제프 플레이크 의원까지 합하면 적어도 5명의 공화당 의원이 법안에 찬성한 셈입니다. 지난주 뉴저지 상원 의원이던 프랭크 로텐버그 의원이 사망함에 따라 민주당과 진보 성향 무소속 의원은 54명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을 지지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피하는 데 필요한 60표 가운데 최소한 59표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은 한국의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요. 원광 한국학교에서는 17년째 어린이 민속 큰잔치를 열어 가족들과 함께 한국의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화창한 날씨 속에 뉴욕 퀸즈에 위치한 커닝엄 파크에서 치러진 뉴욕 어린이 민속 큰잔치. 민속 큰잔치에서는 컴퓨터 게임에 더 익숙한 한인 2세와 타민족 어린이들에게 한국 전통 문화와 놀이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한인 어린이들 또 타민족 어린이들에게 우리 한국의 어떤 문화와 전통 그런 예절 또 놀이 문화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하고 또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17년째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고 떡방아도 직접 찧어봅니다. 처음 배워보는 사물놀이에 아이들은 흥이 절로 납니다. 항아리 안에 화살을 넣어보려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예절 교실에서는 어른에게 절하는 방법을 배우고 다듬이질도 직접 해봅니다. 이외에도 씨름과 제기차기, 윷놀이 등 19가지 놀이마당이 준비돼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윷놀이 제기차기 이런 거 이제 줄넘기 하여튼 다 좋아해요. 얘들은 다 아주 상품도 많이 타요. 이글스 태권도 어린이 시범단의 고난이도 격파 시범과 원광 한국학교 사물놀이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공연도 있었습니다. 뉴욕 어린이 민속 큰잔치를 통해 아이들은 한국의 민속놀이와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부모들은 다시 한번 동심의 세계로 빠져드는 좋은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한국뇌과학연구원 이승헌 원장이 제작한 힐링 다큐 체인지 시사회가 뉴저지 웨인에서 열렸습니다. 1,500여 명의 참가자들은 자석을 이용한 에너지와 뇌 활용법에 큰 호응을 보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토요일 뉴저지 웨인의 윌리엄 패터슨 대학 한국 브레인 에듀케이션 연구원 이승원 원장이 제작한 힐링 다큐 체인지 시사회에 1,500여 명의 관객이 모였습니다. 심신의 상처를 입은 9명의 남녀가
일주일간 생명전자 명상 캠프를 통해 이들이 겪는 심신의 변화를 생동감 있게 보여준 다큐는 뇌 사용의 중요성과 활용법을 소개했습니다. 이어진 특별 강연에서 이 원장은 뇌를 잘 활용한다면 꿈을 이룰 수 있고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에너지를 알아야 한다며 생활 속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자석 명상법을 소개해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This is a wonderful, simple technique that's going to change ourselves. We can change ourselves, our physical being, our emotional being, as well as the world. The magnetic meditation was fantastic, and it's all about change. You start in your mind, you focus, and you can change your life to anything you want. We really enjoyed it. Isn't that right? 한편 이날 시사회가 열린 뉴저지 웨인 타운십의 크리스 베가노 시장이 직접 시사회를 찾아 이승원 원장에게 감사패를 전하며 매년 6월 8일을 이 원장의 영문 이름인 172데이로 선포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한인 자영업체들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노동법 위반 사례들이 또다시 불거졌는데요. 노동법규를 정확히 알고 종업원들에게 적법하게 임금을 지불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노동법 위반으로 적발된 한인 업소들이 예년에 비해 20-30%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갈수록 노동법 위반 업소에 대한 뉴욕주 당국의 고강도 단속이 시행되면서 추징금과 벌금을 징수당하는 한인 업소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적발된 업소들은 식당과 델리, 스파, 네일, 청과 등 업종을 불문하고 있으며 추징금과 벌금 액수도 4-5만 달러부터 수십만 달러까지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부의 경우 단속반이 오버타임 등 종업원 미지급 임금을 최장 5에서 6년까지 소급해 적용, 업소 가치보다 많은 액수의 추징금과 벌금이 부과되자 아예 폐점까지 고려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에는 대부분 타인종 종업원들의 신고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요즘에는 한인 종업원들의 신고는 물론 당국이 임의로 선정해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단속반의 중점 단속 내용은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지급 준수 여부, 종업원 상해보험과 장해보험 가입 여부, 노동법규 포스터 부착 여부, 그리고 임금 지급 기록 작성과 보관 등입니다. 메디케어 사용 내역서가 본인에게 매달 메일로 오지만 이 내역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내역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은 메디케어 사기를 방지하는 길입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 사회복지 상담센터는 최근 들어 메디케어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메디케어 내역서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주정부에 신고하는 건 법에 명시된 의무인 만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회일 사회복지 상담센터 소장은 일부 한인 중에는 1, 2회 받은 치료가 20회로 둔갑한 메디케어 내역서를 받기도 했다며 이 경우 정부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영어를 몰라 신고를 하지 않는 노인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태복 상록회장은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없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의 의료 혜택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에 새 바람이 불 전망입니다. 세무관, 재경관 등 인사 이동에 이어 외무부 인사도 곧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유재철 국세청 소비세과장이 신임 세무관으로 오는 18일 부임합니다. 유 영사는 경남 산청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나서 경산 세무서장, 국세청 전산 기획 담당관 등을 거쳤습니다. 2011년 1월부터 근무해온 서진욱 세무관은 이달 하순 국세청으로 귀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석권 기획재정부 정책조정 총괄과장은 22일부로 신임 재경관으로 부임하며 2010년 6월부터 근무한 송병선 재경관은 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이달 하순 기획재정부로 복귀합니다.
또 오는 8월에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근무한 이성 뉴욕 한국교육원장과 박장호 입법관도 3년 임기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며 일부 외교부 소속 영사들의 인사도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주택모기지 금리가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저금리 시대가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주택 구매자들의 부담은 늘어났고 기존 주택 소유주들도 재융자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국책 모기지 기관인 프레디맥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평균 30년 고정 이자율은 3.91%를 기록하며 2012년 4월 첫째 주 이후 1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5년 고정 이자율도 3.03%를 기록하며 2012년 5월 24일 이후 최고치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모두 전주에 비해 0.1%포인트, 0.05%포인트 상승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 구매자들의 부담은 50만 달러를 빌린다고 가정했을 때 지난해 11월 21일에 역대 최저치와 비교하면 한 달에 170달러가량을 추가로 내야 하며 전체 상환 기간으로 따지면 6만 1,200달러를 더 갚아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모기지 이자율 상승은 기존 주택 소유주의 재융자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모기지 재융자 신청 건수는 일주일 전에 비해 15% 감소했으며 이는 4주 연속 감소한 것이며 2011년 11월 말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프레디맥의 수석 경제학자 프랭크 노세프트는 경제 회복세 속에 연방 준비 제도가 채권 매입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모기지 금리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동양인에게는 다소 익숙하지 않은 팁 문화인데요. 팁은 작은 소득의 재분배라고 합니다. 작지만 소득의 재분배로 시작해 기부금 문화까지 미국의 아름다운 전통인데요. 미국에서 식당 팁에 가장 관대한 지역은 뉴욕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8일 쿠폰 거래 사이트인 쿠폰 코즈 for you가 미 전역의 2,317명을 상대로 소비 습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뉴요커는 통상 음식값의 20% 이상을 팁으로 남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요커 다음으로 손 큰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뉴저지, 캘리포니아, 네바다 그리고 텍사스주 등의 순이었습니다. 반면 아칸소 사람들은 음식값의 10% 정도만 팁으로 준다고 대답해 가장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어 웨스트버지니아와 노스다코다, 조지아, 엘레베마 등의 순으로 팁 인심이 야박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이왕이면 팁이 아닌 음식값에 돈을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33%는 좀 적게 먹더라도 팁을 주는 게 낫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25%는 서비스에 따라 팁을 줄지를 결정한다고 밝혔지만 63%는 서비스가 기준치에 미달하더라도 팁을 줘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